안녕하세요 지사님. 퇴근길 수다 세 번째입니다. 덕분에 편하게 가겠어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보신 분들이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입니다. 지사장님이 해외 거주 경험이 어떻게 돼요? 호주에서 10년 저의 20대를 다 호주에서 보냈으니까. 왜 호주였어요? 제가 딸이다 보니까 누가 있는 곳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촌 언니가 호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호주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신 건가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식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 날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으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사는 거였나요? 네.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마냥 좋았어요. 도착하고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엄마랑 통화를 딱 했거든요. 진짜 눈물만 났어요. 정말. 그래서 내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었어요. 지금도 울컥하려고 그래. 아무리 사촌 언니가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닌. 아이 그럼요. 사촌 언니랑 이모랑 지금도 친해요? 지금은 친해요. 그땐 좀 멀어졌었어요? 네네. 잠깐 멀어졌던 시기가 있었었어.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던 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나를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겠고 언니는 언니 입장이 있다 보니까 나이 어린 동생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서로 조금 더 멀어졌던 것 같기는 하긴 해요. 가장 불편했던 거 3개. 일단 눈치. 나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친구들이랑 좀 놀다가 늦게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언니 입장이 내가 얘를 보호해줘야 그럼요. 되는데 그런 거 눈치 보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놀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랑 같이 살면서 진짜 많이 영어도 늘었거든요. 언니랑 살면서는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말 비디오 보고 사실 영어가 많이 안 늘긴 했었죠. 왜냐면 언니는 한국 사람이 많고 한국 물품을 조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저는 학교가 시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이런 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섭섭해. 잘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았던 환경이 다르고 남이면 신경 안 쓰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보통 이모 고모가 해외에 있어요. 고모가 있는 집에 보내겠다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저는 숙소는 다른 곳에서 구해라. 주말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게 길고 오래 볼 수 있다. 해외 유학 가려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차별이에요. 공부하는 동안 차별당한 적 있어요? 공부하면서 차별당한 적은 없고 제가 좀 멀리 했죠. 얘네들이 내 말 못 알아들을까. 좋은 방법 같진 않은데. 지금 와서 후회가 돼요. 지금 외국을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현지 친구들한테 두려움 없이 다가가라고 말하고 싶은 게 호주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긴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옆에 앉아서 말도 시켰는데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서 좀 멀리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된 인종차별을 겪기 시작했던 거는 회사 다니고 나서부터였어요. 좋은 롤은 원어민이 한다든지 메인 프로젝트는 원어민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레벨 그 이상은 못 가겠다라는 게 확실히 느꼈어. 그 회사에 그 레벨 이후에는 외국인이 없어. 그렇죠. 다 로컬이야. 심지어 그 회사는 잉글랜드, 스코티시나 웰시는 없었고. 물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정말 특출나.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난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벽이 유리벽도 아니고 강철벽처럼 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한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 3년까지는 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다 소모돼서 더 이상은 얘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의 용도는 딱 거기까지인 거지. 그게 저한테는 인종차별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인종차별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래 내가 영어 못하니까. 저는 B2B에서 일을 했었고 고객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예쁜 아센트가 있는 영국 직원이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런 해프닝 이제 풀타임 직원 됐어요. 뿌듯하잖아. 완전 뿌듯하죠. 진짜.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해외에서 첫 진짜 회사원이야. 차를 입고 구두 신고 이제 출근하는 거.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일 구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일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동료로 소주 사람들은 어땠나요? 너무 친절하지도 않고 너무 또 등한시하지도 않고 일 딱 선 딱 긋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었고. 영국에서 일할 때 제일 좋았던 게 하나됨을 강요하지 않아. 회식은 있어요. 회식은 있는데 마시다가 가도 괜찮고 안 와도 상관없고. 예를 들어 누가 그만둔다거나 누가 새로 왔다든지 웰컴 파티 같은 거 있었는데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안 왔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맥주 한 잔 먹고 처음 한 잔 받아서 한 3-4시간 그거 들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원샷을 강요하지도 않고. 회사 다니면서 어려웠던 건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영어였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많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왜 이렇게 일찍도 하는지 10시, 11시 했어요. 회사 앞으로 7시까지 가. 3시간을 연습을 해요. 농담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 프레젠테이션 망하고 집에 오는 길에 울었는데 그때 나이가 거의 20대 후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일 시작하고도 그런 적 있어요. 아일랜드의 대학교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간 거예요. UCD 대학교 다이렉을 계약을
하려고 자료조사도 하고 너네가 한국 학생이 이렇게 없지 않냐 이유는 니네가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지 못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갔더니 3명인가 4명이 앉아있었어. 근데 인터내셔널 헤드까지 앉아있더라고. 살짝 내가 그 정도까지 준비하진 않았거든.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는데 리서치야 자료가 좀 부족했다라는 걸 느꼈어. 거기 헤드가 정확히 찝더라고. 진짜요? 네가 찾은 그 통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통계야 뭐 이런 식으로 까니까 사실은 그 정도 높이쯤 가면 그만큼의 사이트는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 게 저희가 동료랑 둘이 갔거든요. 그 동료분이랑 나랑 한마디도 안 하고 택시 타고 숙소로 갔던 기억이 나요. 서로 한마디도 안 했어.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계약해줬어. 어머, 근데 면접을 보는데 딱 면접을 보고 나서 나 잘 본 것 같아 이러면 떨어진 거래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어려운 질문을 한대요. 얘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도 인터뷰 팁인 것 같아요. 나 면접 망한 것 같아. 나쁘지 않았던 거야. 맞아. 그 포인트로 보면 그 사람이 계약 안 해줄 거면 나한테 그럴 이유 없지. 좋은 얘기하고 갔겠지. 잡 인터뷰는 몇 번이나 보셨어요? 사실 서류에서 다 떨어졌었어요. 왜 서류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떨어진 경험 얘기해 보시죠. 자기소개서가 문제였던 것 같기는 해요. 자기소개서는 경력 기술서란 말이에요. 경력이 없어. 거기다가 아르바이트 한 경험도 많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험을 토대로 봐서 어떻게 발전이 됐고 있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저의 자소서는 딱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았으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이제 썼잖아요. 저는 이직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실패한 적은 없긴 해요. 이력서에 나의 스킬을 자세히 적었나요? 나의 경험들? 경험들을 상황에 맞게 적었죠.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적혀 있어. 적혀 있어요. 그걸 토대로 적으면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롤에 맞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심지어 오버퀄리파이드도 안 돼. 이 롤에 오면 만족하지 못하고 금방 또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딱 알맞은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력서를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력서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대신 중요한 건 다 저장해놔야 돼. 다 저장해야 돼. 짜집기. 이력서 제목을 그렇게 무슨 회사, 무슨 롤 이런 식으로 강조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롤 있을 때 거기서 뽑아서 쓰면 되니까. 처음에 취업을 한 그 회사는 왜 지사장님을 뽑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아시아인들이 좀 있었나?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일을 했으니까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오잖아요. 한국말로 문의를 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꼭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호주에서 일할 때 한국인이 혹은 아시아인 약점이 될 수 있죠.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곳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인 한 명도 없어. 아시아인 한 명도 없는 학교에 내가 지원을 해? 거기서 다른 지원자들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아요. 한국인이 조금 많이 있는 학교, 아시아인이 좀 많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면 나의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죠. 맞아요. 그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력서는 100개쯤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인터뷰는 한 30번쯤 떨어졌어요. 아르바이트도 인터뷰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20번쯤 떨어지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아, 얘네들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영국인이 필요한 롤에 내가 지원을 자꾸 하니까 내가 떨어지는 거야. 어떤 분야든 아시아, 한국, 마켓을 갖고 있는 회사 혹은 거기와 거래를 하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아 담당자. 이러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관계가 껄끄러웠던 직원은 없었어요. 저 매니저랑 제 위에 상사랑 부닥친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를 끙끙 앓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왜 너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니? 해외는 기본적으로 내 보스라고 해서 모든 거가 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없어요. 얘가 얘기하면은 그걸 되게 잘 받아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렉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어 부족한 거 너 알지? 라고 하면은 우리 매니저 그랬어요. 너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네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는 겁이 난대. 너는 영어 잘하면서 꼭 그 말을 깔고 컴플레인을 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호주에서의 샐러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퍼센티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월급의 몇 퍼센트 모았다. 월급을 받아도 저는 집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그러니까, 써야 되고 이제 그거를 그게 제외하고 50% 이상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절대 안 되죠. 맞죠. 30%? 20-30% 보통 모아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있으면은 내가 50% 60% 모을 수 있어. 해외에 있으면은 보통 20-30%를 모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모으셨어요? 몇 프로나? 근데 저는 조금 운이 좋아서 회사에서 지불 해줬어요. 그래서 좀 많이 모은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저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 돌아갔을 때 내가 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호주에서 회사 다닐 때 휴가는 어땠어요? 휴가는 저 20일. 네, 휴가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데. 뭐 쓰는데 눈치 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굳이 이제 바쁜 여름에 안 가도 되고 안 쓰면 다 돈으로 받았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진짜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어요. 여행 가는 느낌이었어요. 난 영국, 지대장님은 호주. 지역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다름이 없었어. 외국인으로서, 외국 학생으로서 느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이 퇴근길 수다가 3번째인데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외에서 취업이 두려움도 있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어느새 금방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 되게 아이고. 편하게 왔어요. 아니에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되게 뜬금없는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받는 법을 제가 꿀팁 하나.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다 구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한테 나 아르바이트를 구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은근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그거를 퍼뜨리면 아르바이트 좀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또 듣는 사람도 부담 없잖아요. 나 아르바이트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안 되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력서 넣는데 잘 안 되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이 친구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게 꿀이에요.